지난 2019년 NBA 파이널 우승팀이었던 토론토 랩터스에서는 뛰어난 실력에 더해 상대팀에게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었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바로 카일 라우리입니다. NBA에서 뛰기엔 작은 체구이지만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슛 정확도와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로 적극적인 수비까지 선보이며 키 작은 포인트 가드의 단점인 수비까지 커버해 6년 연속 올스타에 뽑히고 있는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인데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고집불통에 가까운 그저 그런 벤치 선수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토론토의 든든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카일 라우리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86년 3월 25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카일 라우리는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부 사이의 불화로 인해 라우리가 7살일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 혼자 투잡을 뛰면서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기에 특별히 공허감을 느끼진 못했다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의지할 곳이었던 형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형을 통해서 드리블과 슛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실력을 키워갔고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앨런 아이버슨, 팀 하더웨이처럼 NBA 올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였는데 라우리가 농구하는 모습을 본 농구부 코치는 도너티 고교 농구부에 입단하라고 설득했고 주전 포인트 가드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8살 때 펜실베니아주 올해의 선수상을 탔고 전미 고교 포인트 가드 랭킹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끝에 빌라노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빌라노바 대학은 루즈볼 확보, 차징 유도와 같이 경기에 임하는 열정적인 태도까지 중요시하는 팀이었고 라우리는 신장은 작아도 공격자 파워를 이끌어내는 지능적인 플레이와 적극적인 수비로 자신의 단점을 커버했습니다. 신입생 때 백업 가드로 나섰지만 1년간 평균 7.5득점, 3.2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던 라우리는 2학년 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늘어난 출전 시간에 평균 11득점, 4.3 리바운드, 3.7 어시스트로 주요 스탯을 끌어올린 라우리는 2학년을 마치고 200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는데 1라운드 24픽으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NBA에 입성한 후 몇 년간은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루키 시즌은 백업 가드로 평균 15분가량을 출전하면서 리그에 적응하고 있던 와중 10번째 경기에서 손목 골절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되었고 소포머 시즌 부상을 회복하고 돌아왔지만 외곽슛 정확도가 떨어져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멘탈 또한 좋지 않았는데 하위 픽으로 뽑힌 선수라 로터리 픽 선수에 비해 주어지는 기회가 적을 것이고 몇 번의 기회를 날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감독님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플레이만 생각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팀 성적까지 좋지 않았던 멤피스는 라우리가 3년차가 되던 08-09 시즌 도중에 마이크 콘리를 차기 포인트 가드로 키우기로 결정하고 라우리를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릭 아델만 감독이 새로 합류한 라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며 신뢰감을 나타냈는데 라우리가 휴스턴에서 보낸 첫 2시즌 동안은 백업 가드였지만 평균 25분가량 코트를 누비게 해줬고 이런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라우리도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10-11 시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설 수 있었고 가장 눈에 띈 변화는 3점 슛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평균 4.6개의 3점 시도를 가져갔고 성공률도 10%가 넘게 끌어올리면서 3점 슛도 상대팀이 무시 못할 공격 옵션으로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순탄하게 휴스턴에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11-12 시즌에 아델만 감독이 떠나고 보스턴 레전드 케빈 맥헤일이 부임한 이후로 다시 감독과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라우리의 기량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프롭 진출에 실패하자 시즌 종료 후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첫 시즌은 중간중간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험난하게 보냈고 개인 기록 또한 평균 11.6득점으로 작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일찍 시즌을 끝낸 토론토는 13-14 시즌을 앞두고 올해의 단장을 수상했던 마사이 유지리를 영입했고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라우리에게
라우리에게 2,300만 달러의 선수가 되고 싶어 아니면 1,000만 달러 이상의 선수가 되길 원해 라는 강한 말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정까지 꾸리면서 라우리는 실력 외에도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선수가 되었는데,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던 고집센 선수에서 팀원들을 부드럽게 대할 줄 아는 리더로 변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한 13-14 시즌은 건강하게 79경기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소화하면서 커리어 하이인 평균 17.9득점, 7.4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팀 동료인 드로잔과 원투펀치로 팀을 이끌며 프랜차이즈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동부 3위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에서 브루클린 네츠를 상대했는데 난생 처음 주전 포인트 가드로 프로 무대를 밟게 된 것임에도 정규 시즌보다 높은 평균 21.1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5차전에서는 양팀 가운데 최다인 36득점을 퍼부으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시리즈는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진 끝에 7차전까지 가게 되었고, 7차전에서도 라우리는 28득점 7리바운드로 좋은 활약을 했으나 경기 종료 6초 전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 던진 마지막 슛이 폴 피어스에게 막히면서 너무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라우리는 시즌 종료 후 토론토와 4년 재계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한 팀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 14-15 시즌에는 매서운 득점력을 과시하면서 NBA 데뷔 9년 만에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고,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풀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 부상으로 빠져있던 드로잔의 공백을 메우면서 누적되어 있던 피로 탓인지 플레이오프에서 라우리는 야투율 31.6%, 3점 성공률 21.7%를 기록하면서 퍼졌고, 결국 1라운드에서 워싱턴 위저즈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광속 탈락했습니다. 거듭되는 1라운드 탈락에 오프시즌 중 라우리는 체중 감량에 돌입했는데요. 7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하면서 기복 없는 경기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노력은 30대를 넘기고도 점점 올라가는 기록들로 돌아왔습니다. 15-16 시즌 라우리는 평균 21.2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득점을 다시 갈아치웠고, 기복이 심한 에이스 드로잔이 부진할 때도 꾸준히 활약해주면서 시즌 도중 10연승을 질주한 끝에 56승을 거두고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규 시즌 막판 팔꿈치 부상을 입은 탓에 부상을 달고 뛰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는데, 1라운드 상대는 폴 조지가 이끌던 인디애나 페이서스였고, 1차전에서 라우리와 드로잔이 동시에 야투 부진에 빠지면서 홈경기를 내주고 시리즈 내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차전까지 갔는데요. 2년 전 7차전 패배가 떠오를 법한 상황, 드로잔의 30득점 활약과 라우리의 경기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최종 89-84, 5점 차로 승리를 거두며 1라운드 징크스를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렵게 진출한 2라운드 상대는 드웨인 웨이드가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였는데, 1차전 경기 내내 슛감이 안 좋던 라우리는 극적인 버저비터로 경기를 연장에 끌고 갔지만 연장전에서 마이애미에게 연달아 실점을 내주며 홈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1차전 패배 이후 라우리는 새벽까지 체육관에서 슈팅 연습을 하는 등 슛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다시 맞이한 최종전에서 35득점 9어시스트 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끝에 27점 차 대승을 거두며 창단 첫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대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고,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로 이어지는 탄탄한 라인업에 원정 2경기를 무기력하게 내줬는데요. 이후 홈으로 돌아와서는 드로잔과 라우리가 터지면서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으나 다시 원정으로 돌아간 5차전 38점 차로 대패했고, 6차전에서도 라우리가 야투율 50%, 35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이 방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2승 4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17 시즌에도 라우리는 3년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 3점 성공률은 40%를 넘기는 등 발전하는 모습으로 팀을 이끌었지만, 시즌 후반을 부상으로 인해 통째로 날렸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복귀했지만 다시 만난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에게 무기력하게 4연패를 당하면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에 대한 악몽은 다음 시즌까지 이어졌는데, 서지 이바카, 조나스 발렌슈나스, 파스칼 시아캄 등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면서 동부 1위를 차지했고, 카이리 어빙이 떠나 전력이 약화된 클리블랜드는 프롭에서 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으나 기대와 달리 르브론의 맹활약과 부진한 러브까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드로잔은 중요한 순간 새가슴으로 일관하면서 부진에 빠졌고, 3차전 4쿼터에서는 드로잔을 빼버리자 라우리와 팀원들이 동점을 만들면서
보여주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으나 르브론에게 클러치샷을 얻어맞으면서 2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4차전마저 35점 차로 대패하면서 0대4로 충격적인 탈락에 토론토 구단은 감독을 교체했고, 그에 더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드로잔을 일방적으로 트레이드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팀 동료의 갑작스러운 이적에 대해 라우리는 NBA도 결국 비즈니스다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18-19 시즌부터는 새로 합류한 카와이 레너드, 데니 그린과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레너드가 에이스 역할을 맡고 라우리가 볼핸들러로서 경기를 조율하자 팀은 동부에서 별탈 없이 순항했고, 시아캄이 한층 스텝업하면서 동부 2위로 상위권 자리를 유지하며 최종 58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올랜도 매직이었고 1차전에서 라우리가 0득점으로 침묵하면서 3점 차로 패배했지만 2차전부터 22득점을 뽑아내며 레너드를 잘 받쳐주었습니다. 또한 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시아캄이 폭발하면서 내리 4연승을 거두고 4승 1패로 1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필라델피아 76서스로 벤 시몬스, 지미 버틀러, 조엘 엠비드로 이뤄진 까다로운 상대였고, 실제로 2-3차전을 내주면서 시리즈 흐름을 잠시 뺏기기도 했습니다. 접전 승부로 흘러간 시리즈는 최종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7차전은 레너드의 41득점 맹활약과 림을 4번 맞고 들어가는 극적인 버저비터에 힘입어 2점 차로 필라델피아를 꺾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동부 컨파에서는 미러키 벅스를 만나 시즌 MVP 수상자였던 아데토쿤보에게 원정 2경기를 큰 점수차로 내줬지만, 이후 토론토의 벤치 자원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주전들의 부담을 덜어줬고, 라우리 역시 평균 19.2득점을 뽑아내며 팀의 4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침내 창단 최초로 NBA 파이널에 진출했고, 백투백 챔피언이자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1차전 라우리의 야투율은 좋지 않았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공급했고, 시아캄의 대활약에 힘입어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클레이 탐슨까지 결장했던 3차전, 워리어스는 커리에게 공격을 몰아주면서 47득점을 이끌어냈지만 토론토는 철저한 팀플레이를 선보였는데 라우리의 23득점 활약을 포함해 토론토 주전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포를 가동하며 2승 1패로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4차전에서도 13점 차로 워리어스를 제압하며 리드에 무게를 더했고, 조급해진 워리어스는 5차전 부상 회복이 확실치 않았던 케빈 듀란트를 출전시키는 모험을 감행하며 1점차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른 게 더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6차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클레이 탐슨마저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워리어스는 완전히 추격 동력을 잃어버렸는데요. 상대팀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상황에서 빛났던 것은 라우리의 스포츠맨십이었습니다. 5차전 케빈 듀란트가 아킬레스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홈 관중이 환호하자 라우리는 상황을 진정시켰고, 6차전에서 탐슨이 쓰러졌을 때도 좌절하고 앉아있는 스테픈 커리를 일으켜 세워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경기력과 스포츠맨십 모두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토론토는 6차전 워리어스를 114대 110으로 꺾으면서 라우리는 데뷔 12년 만에 첫 챔피언 반지를 끼게 되었고, 드로잔과 함께하던 시절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새가슴 딱지를 떼게 되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레너드는 클리퍼스로 떠나버렸지만 19-20 시즌에도 라우리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새로운 에이스 시아캄 다음으로 높은 평균 19.7득점을 기록하며 토론토를 동부 2위로 이끌고 있습니다. 꾸준한 효율성을 통해 6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뽑히고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라우리가 지난 시즌 우승 경험을 살려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우승을 맛볼 수 있을지, 앞으로 보게 될 그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